안녕하세요. 이제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명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드릴 거는 이제 명도가 굉장히 쉽거나 아예 거의 절차가 필요 없는 경매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초보자분들이 가장 겁내하시는 게 명도예요. 특히 제가 강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의 경우에 명도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이 과정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해서 경매라는 거에 접근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명도 자체를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물건은 뭘까? 이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도 가지고 왔지만 이 초보자분들이 가장 겁내하시는 게 명도예요, 명도. 명도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 그리고 물론 진상들이 있어요. 진짜 사실 우리나라는 집주인보다 거의 임차인이 훨씬 더 좀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 되고 보통 개고장 날라가고 이러면은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아무리 진상이던 분들도 다 나갈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집주인이 이기는 게임이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임은 뭐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어서 뭐 보증금을 더 줘야 되는 건이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 대항력 없는 임차인 건인데 이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차피 낙찰을 받은 매수인한테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명도만 놓고 봤을 때는 잔금 납부시로 기준을 잡았는데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기록 열람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기록 열람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기록 열람은 전자소송을 또는 경매계에 가서 보통 이제 낙찰 받는 날에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록 열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당일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전자소송을 활용을 하시는데 저는 전자소송을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당일날 기록 열람 신청을 하셔서 물론 가지고 오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일단은 장당 50원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서류 들고 오려고 하면 이 부분도 이제 번거로우신 분들도 있어서 원래 낙찰을 받으시는 날 보통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은 전자소송으로 바로 이제 기록 이제 전자소송 사건으로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를 권하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예요. 예전에는 전자소송 사이트였는데 최근에 개편이 되면서 전자소송 포털로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이쪽을 로그인을 해놨는데 이 전자소송 포털 사이트에서 원활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려면은 이 공동인증서 범용을 좀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절차, 그러니까 가입을 하시면서 왜 소송 서류가 안 보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범용 공동인증서나 이런 거 인증이 안 됐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증서 등록 및 갱신 있으시죠? 여기 들어가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주민등록번호랑 이런 뒷자리 앞자리 하고 이제 공동인증서, 범용 공동인증서 또는 뭐 인증서 같은 게 있으시면 여기다가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나의 전자소송에서 이제 진행 중 사건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소속 사건에 이제 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자, 원래대로 돌아와 볼게요. 일단 인증서는 등록하셨다고 생각을 할게요. 인증서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 나의 전자소송에서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조금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전자소송 사건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전자소송 사건 등록 탭이 떠요. 그래서 전자소송 인증번호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데 보통 그냥 없는 경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민사 집행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낙찰받으신 사건이 있으시겠죠? 낙찰받으신 사건이 있으시면은 낙찰받은 사건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 다음에 소송관계인 유형에서요. 여기서 매수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등록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틀 정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되면은 전자로 여기서 소송 사건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신다. 자,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이 전자소송 사건 등록을 통해서 하시는데 만약에 사건 등록은 됐는데 기록이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
'아 내가 공동인증서나 이런 걸 등록을 안 하고 이걸로 로그인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좀 뭔가 복잡하네. 너무 복잡하다. 이 전자송 사건 뭐 포털로 복잡하다.'라고 하시면 자 원래대로 돌아와서 경매계에 가서 서류에 대해서 그냥 "기록 열람 신청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종이로 50 원씩 이렇게 복사를 하셔서 가시면 돼요. 만약에 기록이 좀 많다라고 하면은 그 USB에 담을 수 있게끔도 해 주시거든요. USB도 미리 준비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로 하면 되고 그러면 낙찰 시에 기록을 열람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의 어떤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배당 요구를 했다면 더더욱 그렇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알게 되고 전화번호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되고요. 물론 경매 사건이 취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면은 잔금 납부를 하면은 내 것이 되겠죠. 낙찰을 받으신 날에 낙찰받은 집에 찾아가서 연락을 해 보거나 두드려 보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일단 말씀드릴게요. 바로 낙찰을 받으신 다음에 이때 이미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명도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잔금 납부 시에 바로 인도명령 신청은 바로 접수를 하시라고 권합니다. 무조건. 물론 여기에다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약간 만나보니까 좀 인성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면 점유이전 가처분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인도명령 신청을 바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바로 보냅니다. 왜냐면 이게 제일 빨라요. 사실 제 경험상.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안 나가면 월세를 청구하겠다라든지 월세를 원래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 그냥 이렇게 뭐 이사비 드리고 나가게끔 해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차인한테 인지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다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안 나가게 되면은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이제 불이익 그리고 강제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불이익이 생길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정도만 내용을 보통 적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이미 임차인분하고 잘 이야기가 끝나신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 이거를 보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명도가 정리가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도가 그러면은 아예 필요 없거나 아주 쉬운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명도가 쉬운 물건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건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자 일단 당연히 그냥 일반 경매 소유자가 살고 있던 집은 좀 명도 문제가 좀 덜하겠죠. 왜냐면 내 재산이 그냥 결국에 팔려가지고 내 집이 팔려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버티기는 힘들어요. 근데 보통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있거나 막 이런 케이스가 피곤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명도가 쉬운 물건은 뭐냐? 보증금. 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 보증금을 전체를 다 그냥 받아갈 수 있는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받아가는 경우는 이렇게 받아가면서 그냥 나가요. 보통은 나가는데 여기서도 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서 나감에도 불구하고 뭐 이사비가 없으니까 이사비 내놔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과도하게 금액을 얘기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케이스에서가 이제 조금 명도가 쉬운 물건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실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보증금을 경매를 통해서 전액을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받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낙찰을 받으면서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뭐 제 돈으로 해가지고 낙찰을 받으면서 어디에 돈을 냈죠? 법원에 돈을 냈어요. 자, 그러면은 돈이 어디 있을까요? 법원에 있습니다. 보통 그 경매계에 법원에 이제 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걸려 있는데 이거를 배당기를 잡아서 나눠주게 됩니다. 보통 돈을 먼저 내고 나서 이 배당기일이 잡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배당기일에서 돈을 받아가는 건데 이제 세입자가 배당기일에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이 되고 나서 돈을 받아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통 뭐 주민등록 초본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첨부해서 넣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자, 그럼 명도 확인서는 뭘까? 왜 이런 걸 필요로 하느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보증금이라는 건 원래 뭘까요? 내가 사는 집에서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나갈 때. 이거를 이제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원래 내가 이제 집주인이에요.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돌려줘라고 하면서 그때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해서 동시행위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단어는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개념은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경매에서도. 경매에서 네가 보증금을 못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보증금을 받아가려면은 네가 집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집을 내놨니? 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경매계에서는 요구를 해요. 경매 담당 집행 쪽에서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명도 확인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명도 확인서에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 거니까 우리의 인감증명서가 들어가고 우리의 인감도장, 민감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도장이 찍혀야 된다는 거죠.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돈을 받아가려면은 우리한테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증금을. 그쵸? 보증금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법원에 내면서 돈을 이제 냈고 그다음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 상황이고 저 임차인은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대항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자, 그러면은 이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경매 쪽에 내야 거기에 돈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경매 법원에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서류가 필요하다. 법원은 아무 서류 없이 돈을 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명도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 명도 확인서를 써주기 전에 어떤 거를 하면 되냐면 자, 제대로 이사 갔는지 일단은 집이 텅텅 비어 있어야겠죠. 집이 텅텅 비어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등록 초본을 확인해서 다른 데로 전입 신고를 했는지 요거까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관리비 다 깨끗하게 냈는지 관리비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거에 확인서나 아니면 관리비 뭐 체납 여부 없음, 체납 내역 없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받으시면 되고 다세대나 이런 경우에도 뭐 체납되어 있는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다 납부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비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요거를 확인하고서 명도 확인서를 써주셔야겠죠. 보통은 배당기일 뭐 전날 정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당기일 전날 정도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래서 명도 확인서 양식은 이래요. 그냥 여기 사건 번호, 이제 경매 사건 번호를 여기 적으시면 되고요. 채권자, 채무자, 사건에서 검색하면 채권자, 채무자 다 나오죠. 매수인, 저희가 샀다면 저희가 매수인이죠. 그리고 부동산의 표시, 뭐 뭐뭐뭐뭐 주소하고 몇뭐호, 몇 호, 뭐 이렇게 되면 되고요. 위 사건에 관해서 아래 임차인은 그 점유 부동산을 땡땡땡땡 매수인에게 명도했으며 확인합니다. 이거를 매수인이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첨부 서류, 임차인도 여기 성명하고 주소 이제 쫙 써줘야겠죠. 그리고 매수인이 인감증명서, 뭐 임대차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 초본, 뭐 이런 정도만 이제 확보를 하셔서 보시면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더 아예 명도가 이건 거의 필요 없는 물건은 이겁니다. 허그 물건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일부러 가지고 왔는데 이 허그가 왜 명도 절차가 필요 없는 물건이 됐느냐. 자, 허그는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뭘 하죠? 전세보증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보증보험에서 이 전세 들어와 있는 세입자가 만약에 집주인에게 돈을 못 받는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이 보통 돈이 없으니까 경매까지 넘어왔겠죠. 보통 돈을 못 줬겠죠. 자,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임차인에게 돈을 주고요. 이 전세금을 주죠. 그렇죠? 전세금을 주고 전세금을 줄 때 그러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과연 임차인한테 그냥 돈을 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그냥 주지 않고요. 똑같은 명도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전화 문의하고 이삿날 확정하고 명도 어떻게 할 거니? 너 이사 계약했니? 뭐 돈 냈니? 이사 전후 사진, 이제 비어있는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명도 증빙 자료를 안신전세 앱으로 제출하게끔 하고요. 업무 대행 업체 현장 확인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허그에선 뭘 한다? 전세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집주인 대신. 그러고 나서 허그가 뭘 하죠? 집주인에게 소송을 걸고요. 보통 지급 명령을 신청하거나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소송을 걸고 그 소송을 걸어서 경매에 넘어온 게 바로 허그 물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허그 물건의 경우에는 그러면 아까 전에 저런 식으로 세입자한테 돈 줄 때 다 명도 여부 확인하고 해서 그 집은 당연히 비어 있겠죠. 비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허그 물건의 경우에는 명도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자, 보통은 없고, 그래서 인수조건 변경 같은 게 이제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서 떠나야 되는, 보증금을 떠나야 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라고 하면은 명도에 어떤 어려움이 없는 물건이 허그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특별 매각 조건에 보통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그냥 이제 입찰하시면 돼요. 대항력 포기, 임대차 반환 보증채권 나머지 포기. 이게 이제 사실상 거의 지금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보시면 요게 이제 실제 어떤 사건에서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가지고 왔어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뭐 지금 이게 임차인인데 자, 임차인이 이렇게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차 보증 정액을 양수받아서 여기 지금 배당 요구까지 했네요. 그쵸? 배당 요구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돈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죠. 보통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선 순위보다 먼저 전입신고가 돼 있고 2016년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면 당연히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자가 됩니다.
임차권 등기자가 되는데 보통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입찰을 안 해요. 왜냐면 보통 이게 깡통 전세 물건이 많거든요. 깡통 전세. 과거에 깡통 전세였던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집값이 1억 5천인데 전세가 1억 7천이고 1억 6천이고 막 이래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누가 입찰하겠니?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대신 이미 임차인한테 줬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경매 신청인인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내부적으로 그냥 우선 변제권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배당에서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잔액에 대해서는 그냥 포기할게. 그러고 너희가 그냥 니네 입찰해서 그냥 입찰한 돈만 받고서 나 끝날 테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하면서 그 조건을 특별매각 조건으로 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져요. 거기에다가 뭐가 되죠? 다시 한번 명도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해서 낙찰을 받으시면은 그냥 허구에 전화해서 저 이렇게 해서 낙찰 받은 사람이고 이제 돈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집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경매 사이트에서 요약한 경우도 똑같이 돼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배당에서 전액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 잔액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포기하고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냥 허구에 전화 한 통화 하면은 돈만 제대로 내고 여러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알려주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해보면은 명도가 필요 없거나 아주 쉬운 물건은 아까 명도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이제 배당받기 위해서 명도 확인서를 임차인이 받아야 되는 사건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명도가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진행하는 물건들 근데 허그가 전액 안 받고 그냥 낙찰 받은 금액만 받고서 나머지 포기할 테니까 너희가 가져가라고 하는 물건 이걸 이제 특별매각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려있는 물건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쉽게 명도를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도에 대해서 혹시 너무 두려워가지고 경매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이제 명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집주인이 이기는 싸움입니다. 물론 강제집행 신청하고 이러면 좀 피곤한 부분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그러지 않고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진행해 드릴 때는 뭐 제가 거의 대신 진행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낙찰 받으면 바로 정보 열람하셔서 기록 열람하셔서 정보 알고 바로 연락을 취하시고요. 그리고 명도 이제 얘기 진행하면서 바로 어떤 상황이든 잔금 납부하면서 인도명령 신청하시고 그리고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도 좀 이제 필요하면 신청하시고 바로바로 진행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크게 이제 명도에서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